안녕하세요, 이고잉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레인지로버, 미국에선 잘 팔릴까?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카이다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랜드로버는 무려 10,000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정확히 11,772대가 팔렸는데 2017년도에 판매량이 1,740대에 비하면 무려 10% 가까이 판매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벤츠가 7만 대 정도를 팔았고, 화재와 함께 악몽 같은 시기를 보낸 BMW가 약 5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요타, 렉서스, 아우디, 랜드로버 순으로 각각 10,000대 이상을 판매했는데, 수입차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10,000대라는 판매량은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요즘 저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랜드로버의 품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부분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의 품질 문제가 과연 몇몇 특정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함인 걸까요? 아니면 랜드로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인 걸까요? 랜드로버와 관련된 기사라든지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 우스갯소리와도 같은 이런 댓글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랜드로버를 보게 된다면 둘 중 하나다. 수리를 받고 나온 차거나 수리를 받으러 가는 차거나.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랜드로버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랜드로버를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랜드로버가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랜드로버 이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판매량을 받쳐줘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랜드로버의 이런 아이러니함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 몇몇 자동차 전문 매체와 언론인을 통해서 랜드로버 시선기가 비슷한 시기에 다발적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네이버 블로그나 포스트,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은 수의 컨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동차 전문 매체에서 근무했던 기자의 말에 따르면 보통 이러한 컨텐츠는 광고의 수주 여부에 따라서 호의적인 내용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못한 내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광고를 수주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A사의 자동차에 대해서 솔직한 내용으로 평가하는 시승기를 제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이 좋지 않더라도 광고주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혹은 B라는 제조사에서 언론사에게 광고를 주지 않는다면 반대로 언론사가 제조사에게 불만을 품고 평가 절하와 비난 일색으로 시승기를 제작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비난 일색의 시승기가 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해당 제조사의 광고인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현재 랜드로버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품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당연히 꼬집어야 될 부분을 전혀 꼬집지 않고 있고, 제조사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시승기를 보고 이러한 이해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자동차 매체의 한 기자는 최근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료와 함께 시승기 제작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승기를 차마 제작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군요. 앞서 언급한 대로 몇몇 매체는 이미 시승기를 제작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는 대중들이 매체가 의도한 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댓글을 살펴보면 깨어있는 소비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충분히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대중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조사나 언론사의 합작 언론 플레이 더는 놀아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언론 플레이는 솔직히 귀여운 애교 수준입니다. 디스커버리를 구매하고 반복되는 고장으로 엄청난 고충을 겪은 황현민 씨 같은 경우는 랜드로버의 언론 플레이로 인해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갑질 가수라는 프레임을 쓰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랜드로버의 딜러사 대표가 황현민 씨에게 랜드로버 코리아를 상대로 사기를 치자고 제안한 내용도 있는데, 저는 조만간 황현민 씨와 함께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언론사가 어떤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는지도 황현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언론사는 황현민 씨가 어떤 고충을 겪었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랜드로버가 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갑질 가수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악의적인 편집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사가 가진 힘을 이런 식으로 악용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힘없는 하나의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랜드로버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짓밟고 회유하며 유린하는지 황현민 씨와 함께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언론사 말고 랜드로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랜드로버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내구성이라는 단어만 빼고 본다면 말이죠. 누가 봐도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 못지않게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인테리어도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프로드의 명가라고 불릴 정도로 오프로드에서 전천후 주행 능력을 갖춘 차이기도 하면서
현재에 와서는 오프로드 못지않게 온로드에서도 뛰어난 주행 능력을 갖춘 차량이기도 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급차로 인정받고 있고 브랜드 밸류 또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로드, 오프로드 어디든 갈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차일 뿐이지 품질이 좋은 차는 절대 아닙니다. 품질에 대한 논란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례로 디스커버리는 2세대까지만 해도 천장에서 물이 샜고 조수석 바닥 쪽에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랜드로버 오너들 사이에서는 물이 새야 진짜 랜드로버다 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온로드와 오프로드 모드를 전환할 때 쓰는 가변식 서스펜션에 대한 문제도 많았습니다. 공기 탱크가 고장이 나거나 혹은 컴프레서가 고장이 나거나 해서 대개 2, 3년쯤이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랜드로버 오너들의 경험담을 쉽게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전기계통이 먹통이 된다거나 원인 불명의 시동 꺼짐 현상이라든가 무수히 많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랜드로버가 높은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쁜 쓰레기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은데 내구성에 대한 문제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태도로 소비자들이 구입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식의 확률 게임은 랜드로버에게는 통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JD 파워의 중고차 시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랜드로버는 100대당 179건의 문제가 발생했고 71%가 넘는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랜드로버가 과연 어디까지 고장이 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와 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고잉이었습니다.